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쫄트 시즌 11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360 예, 정남이사님, 허윤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예. 네, 아이시스를 여전히 후원해주고 계신 캡손 예, 송은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쫄트가 36회예요. 네. 예, 앞으로 이제 4회 정도가 더 남았는데 예, 마치는 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고 예, 다음 시즌 뭐 구상도 예, 마지막 회에서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뭐 다음 주가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예, 그렇네요. 예, 다음 그래서 주가.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유 대표님 머리에 지금 불이 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예. 하는데 저기 그러면 예. 회사에 뭐 BM은 이 펀드 결국 헤지 펀드니까 예. 펀드 수수료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인센티브나? 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220를 이제 채택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용 보수랑 성과 보수. 2% 매니지먼트 플러스 피. 성과 보수 예. 캐리 20%.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얼핏 얘기도 나눴지만 뭐 일단 일반적인 VC들이 금융회사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회사로 빼서 모회사에 투자받고 자회사에 돈을 내려서 예. 뭐 기술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실제로는 네. 모회사가 이제 기술회사가 되고, 네, 기술회사가 되고 자회사가 이제 자산운용사로 하는 경우가 자산운용사. 종종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운용사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펀드를 가지고 그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장하는 게 상장은 모르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게 생각도 될것 같, 될지. 돈만 잘 벌면 뭐 엑시스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네. 예. 예전에 뭐 중국에서 이렇게 해외 상장할 때 그런 구조를 많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택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이제 그 자회사로 뽑았을 때, 그 벤투법에서는 이슈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자문을 받긴 받았었는데요. 근데 뭐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막 증권사나 이런 거를 막 인수를 하게 되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엑싯을 만약에 VC가 들어왔을 때는 엑싯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건이고 이게 문제된 케이스는 없었어서 일단은 위의 회사, 모회사가 기술회사로 존속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의 현재 생각입니다.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일임사나 집합투자업사가 되면은 최소 자본금 총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집단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걸 이제 엔진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을 유지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가 영위가 계속 돼야 되고, 네, 어떤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네, 구조인 거죠. 그래서 토스 모델 같이.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 구조상 되게 영업이익이 높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만들어 나가겠지만은 그래도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인력들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정말 좋은 엔진 만들어야지 그게 또 국가나 이렇게 우리 고객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 밑에 산하에 있는 그런 라이센스 회사가 되면은 딱 그거를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자회사, 모회사 구조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스타트업 모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엑싯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기특 상장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진 매출이 훨씬 월등하게 많아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을 버는 본 모델이 왜냐하면 이거를 다 자기 소프트웨어를 자기 노하우를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로 돈을 버는 거는 두 개가 서로
그 일종의 컨플릭트에 예.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돈을 하면 벌기 시작하면, 근데 이거는 크게 못 벌고,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는 뭐 한 번 주고 나면 사용료 베이시스로 받는 거니까 잘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설치해주고 받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하는 거는 이렇게 나 혼자서 잘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제일 초급으로 받는 거죠. 돈을 모아서 펀드로 해가지고 운용해서 맞습니다. 돌려주는 게. 네. 그게 자본 효율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벤치마크를 삼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유사회사나 뭐 그런 기업이 있나요? 네. 국내외에? 해외에는 당연히 일단 네. 르네상스고요. 르네상스가 워낙 유명하고,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80년대부터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100조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펀드가 이제 메달리온 펀드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게 이제 한 1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연수익률이 66% 정도를 30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 없는 펀드이고, 그런 이제 펀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국가적으로다가. 왜냐면은, 이제 그래야지 또 외화가 많이 벌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롤 모델이고요. 사실 롤 모델이지만 결국에는 롤 모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저희 회사 임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경쟁자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크래프트라든지, 뭐 파운트, 핀트는 이제 디셈버 앤 컴퍼니, 그 다음에 뭐 블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든든, 그다음에 퀀텟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다 저희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퀀트를 하는 회사들이죠, 거기? 네, 퀀트를 하는데 저희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저희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크래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RA라고 해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가진 않고 헤지펀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성은 다르지만은 엔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하고 구별을 해주시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패턴을 찾아내는 또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로보 어드바이저.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 라이센스 자체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엔진은 사실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딥러닝 이렇게 생성 AI를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에셋, 자산도 다르고, 투자를 하는 자산이 ETF라든지 아니면 주식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생상품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RA 기업들이 현재. 근데 이제 RA 기업이라고 정의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비대면 투자 일임이라는 라이센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일임인데 운용력이 컴퓨터여도 된다는 라이센스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RA 기업으로 묶이는 거고, 전략 자체는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ETF를 리밸런싱 한다든지 자산 배분을 아니면 주식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별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은 많은데 우리 것 같은 딥러닝을 쓰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뭐 뒤에 뭐 RL 같은 거 쓰는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투자를 운용하는 게 있고 투자를 집행하는 쪽이 있습니다. 집행 쪽은 퀀티시라든지 크래프트에서 RL을 사용해 갖고, 디셈버도 마찬가지고요. RL을 사용해서 집행을 사람보다 더 잘하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테슬라를 100만 주를 뭐 300달러에 구매해야 돼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이쁘게 이렇게 사줍니다. 네, 그런 거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운용 쪽에서는 현재 국내에서의 방식은 대부분 어떠냐면 퀀트 전략을 이렇게 룰 베이스나 아니면 ML 퀀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딥러닝, 트랜스포머나 CNN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딥러닝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엔드투엔드로 딥러닝 결정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퀀트 엔진이 있고 딥러닝 부분이 있어서 차원이 조금 이제 축소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 대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홍준 대표님은 좀 이해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신 것 같아서 질문이 좀 날카로운데요. 뭐 대표님과 같은 전략의 그런 걸 구사하는 금융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그런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뭐냐? 아, 네. 네. 정말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쵸. 네, 왜냐면 르네상스가 나왔을 때 이미 정말 많은 퀀트 헤지 펀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름도 모르게 다 사라진 케이스들이 많고, 그러면은 어떤 점이 르네상스랑 그 회사들을 갈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 수익률보다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파생 상품 거래라는 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되게 관점인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위험 관리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위험 관리 측면이고, 예를 들면 딥러닝 엔진을 갖다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차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선은 현재 과거에도 많이 쓰던 이제 델타적인, 그러니까 그릭이라고 해가지고 근사치 베이스, 블랙숄즈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근사치 베이스의 위험을 통제를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밖으로 나가지만 해놓고 안에서 딥러닝이 마음대로 놀아. 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다. 네, 그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게 그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이기는 거하고는 네. 다르거든요. 리스크는 하방을 이제 네. 좀 안전하게 지키는 쪽이고. 네네네. 근데 시장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률을 어떻게 비트하면서 이길 거냐. 아, 네네네. 예, 그 부분은 차원을 얘기를 해주시면. 아,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험 관리는 이제 밑에 하방을 네. 막아서 MDD나 아니면 맥스로스를 좀 낮추는 영역이고요. 네. 위에 상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예를 들면은 로스 펑션이나 리워드에다가 시장 수익률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다든지 아니면은 이 퀀트보다 더 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를 훈련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이기는 수익률을 만드는 거는 딥러닝 엔지니어 훌륭한 엔지니어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훌륭한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계가 좋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기계가 좋아서 그 다음에 빨리 빨리 학습의 능력이 좋고 액션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단도 빠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에 지금 1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더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파라메타를 늘려가는 마찬가지로 더 파라메타가 많으면서도 여러 상황을 더 판단해서 그럼 우리 슈퍼셋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기기가 그렇죠. 힘드니까 자,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딥러닝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의 크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희랑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방향성하고 되게 비슷해졌는데, 테슬라가 처음에는 모비라이 거를 쓰면서 FSD 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컴퓨터 비전으로 룰 베이스로 완전히 돼 있었거든요. 그 방식이 기존의 퀀트였다면, 그 다음 방식이 예를 들면은 CNN으로 신호등이 보여. 그러면은 빨간색이 보여. 그러면은 너는 멈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뉴럴넷을 쓰긴 하지만은 룰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인도 너 넘지 마. 이렇게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게 두 번째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 두 번째 모듈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듈이 완전 풀리 뉴럴넷이거든요. 이 풀리 뉴럴넷이 원래는 이제 상용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원래 한 비디오 클립을 100만 개 정도 학습을 했을 때는 잘 안 되다가 150만 개부터 굉장히 엄청 성능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수가 되게 많이 받쳐주고 어떤 순간 이상부터는 정말 높은 예측력, 정말 높은 대응, 적당한 대응,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부터 앞으로 한번 1, 2년 또는 2, 3년 동안의 주요한 마일스톤은 뭐예요?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해야 될 일, 또 뭐를 어떤 계획으로 가시겠다. 좀 밝혀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저희가 엔진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엔진 완성이라는 건 당연히 끝이 없겠지만은 1차적으로 고객한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 특히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기존엔 없었던 형태의 자산 운용을 느끼는
그런 경험으로서의 엔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완결시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엔진을 실제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비이클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3년 이내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또 인프라를 늘리고 또 엔진을 성장을 시키고 네. 이런 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가까운 미래의 마일스톤은 AUM 한 500억 원에 BEP 맞추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라이센스가 있지만 네. 저희가 현재 타겟하고 있는 거는 전문 1임 라이센스고요. 전문 1임? 네. 투자 1임 라이센스 중에서 전문 투자자한테만 1임을 할 수 있는 전문 1임 라이센스입니다. 그게 있고 이제 뭐 나중에 그게 투자 자문사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 1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고객들의 자금을 자동으로 굴려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전문 1임은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5억 원. 네. 네. 여기 보시면 에브리원 LSE 테이큰이라는 분 같은데요. 딥러닝 쪽의 기술적인 우수성도 중요해 보이는데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 출원, 논문 발표나 개발비 투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변리사 네. 출신이니까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좀 뭐 진입 장벽, 네. 예,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변리사시니까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네,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하실 수도 있고. 예, 밝혀주시죠. 예. 저희는 일단 특허 한 건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외에 저희의 코어 아이디어들은 전부 노하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들의 그런 이제 퇴사 시의 그런 강령들, 그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서 보안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네. 오늘은 조금 네.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일단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진짜 뭐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평가하는 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이 유난히 많이 드는 예,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이준 대표님이 뭐 엑셀레이터, 엔젤 투자사로 유명한 데서도 근무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NC라는 큰 기업에서 실질적인 이런 자산 운용 쪽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헤지펀드 운용사가 글로벌리는 엄청난 규모와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좀 기존 금융 시스템 벽으로 상에서는 헤지펀드 대형사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면 뭐 AI 시대, 뭐 딥러닝 시대에는 센티넬 같은 기업이 그런 혁신의 바람을 한번 좀 넣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펑 대표는 어떻게? 예, 오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는 잘 못했지만 네. 굉장히 남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것만큼은 일단은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준 대표님 보니까 MBA이시고 변리사시고 그러면서 또 게임 회사에서 금융으로 네.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퀀트의 AI კვან트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능력이 진짜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우 대표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아니 저보다 낫습니다. 인정. 오늘 왜 그러셔? 머리가 길어서 거기서 밀렸어 이미.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대표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퀀트 분야에 대표님이 이제 수익률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 다른 퀀트 회사에 비해서 또 어떤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로 보인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한계에서 법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라든가, 네. 인프라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로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번 또 뵙고, 조금 여러 가지 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준 대표님 매력적인 모습,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코멘트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출연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퀀트에 관심 있는 또 다른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메시업 엔젤스에서 업무를 할 때 두 대표님을 그때 처음 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또 창업인으로서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실패를 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CAGR이 한 20%, 3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 말고도 국내 이제 그런 글로벌 퀀트 펀드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자본율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외화를 벌어오고 그래서 사업 보국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념으로 같이 잘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